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연암대학교 3학년 심화과정 특수동물학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은주의자 대표 농학박사 이장희입니다. 이와 양서류 관련 여러가지 특수동물에 대한 자료는 유튜브 동물박사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열람하시면은 관련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분류학적으로는 크게 꼬리가 없는 무미목, 개구리라든지 두꺼비, 그 다음에 꼬리가 있는 유미목, 도롱뇽, 영은, 사이렌, 가장 원시적인 척추동물인 무족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양서류는 분류상 척식동물문, 척추동물아문, 양서강, 무미목에 속합니다. 무미목에는 7객과 250속, 2,500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서류는 개구리, 사마목, 옥가로 분류되며 두꺼비와 맹꽁이를 포함하여 15종류가 있습니다. 개구리, 우리나라에 사는 가장 큰 개구리는 황소개구리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구리는 골리앗 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참개구리보다 10배 정도 무겁고 골리앗 개구리는 화호 개구리보다 5배 정도 무겁습니다. 개구리의 생리 및 해부학 특징을 보면은 생태학적으로는 유생 시기에는 물속에 살고 성체가 되면 육상에 삽니다. 개구리의 분포 지역은 전 세계에 거의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동북아시아, 인도, 남부아시아 등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 지역으로는 평야 땅에서 흔히 발견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5천여 종의 개구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아주 손톱만한 크기에서부터 32cm 골리앗 개구리처럼 큰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피부가 촉촉하며 물속에서도 피부 호흡으로 장시간 머물 수 있습니다. 발가락은 서식지에 따라 물갈퀴가 있거나 없는 개체도 있습니다. 동면은 기온이 15도 이하가 되면 섭식하지 않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가을 또는 기후가 빨리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빠르게 동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참개구리의 경우에는 8년 10도씨가 되면 동면 장소를 찾아 20 내지 30cm 땅속으로 들어가고 5에서 6도씨가 되면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봄 기온이 15도씨 정도가 되면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대개 개구리는 몸집이 작은 개체일수록 동면에서 일찍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에 따른 개구리의 생태로 4도씨는 치사 온도에 가깝고 산란 온도는 22에서 25도 정도이면 부화 당시의 온도가 성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약간 부화 당시 온도가 약간 높으면은 수컷이 많이 태어나고 약간 낮으면은 암컷이 많이 태어납니다. 무당 개구리는 사육 온도를 26도씨로 맞출 경우 연중 배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만주 이런 데에 무당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미국 학자가 우리나라 무당개구리를 가져가서 연구한 결과 26도씨로 두면은 연중 배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개구리의 생김새는 개구리는 올챙이 때는 물속에 살지만 다 자라면 물속에서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진화된 신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개구리의 생리미 해부학적 특징으로 생태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습지 이런 데를 좋아하지만은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피부, 얇고 촉촉한 피부를 통해 산소를 물속에 받아들여 호흡한다. 발은 앞발은 4개, 뒷발은 5개. 발가락이 있으면 뒷발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물갈퀴가 없는 개체도 있습니다. 땅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다리가 발달되어 있고 울음주머니가 이게 턱 밑에 있습니다. 숲곳에서만 있는데 암컷을 유혹할 때 우는 소리를 냅니다. 여기 이 울음주머니가 1개짜리가 있고 2개,
양 볼처럼 두 개가 이렇게 하는데 청개구리는 두 개의 오름지무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은 이렇게 개구리 눈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눈이 약간 들어가지면 식도에 먹이를 삼킬 때 조절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구멍, 표로도 했지만 구멍 그렇게 효과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시행에서 육시행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피부의 변화가 크며 건조한 지역에서 수시한 것은 두껍고 건조한 피부를 가지나 일반적으로 습한 피부로 호흡을 잘하고 건조에는 약한 편입니다. 비늘은 보통 없으나 두꺼비 일종은 다리에 굳은 부분이 있어 비늘이 튀어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구리는 이빨이 있는데 비해 두꺼비는 이빨이 없습니다. 개구리의 몸체는 머리, 가슴, 네 다리의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대칭이며 등배도 잘 분화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평평하며 삼각형에 가깝고 여기에 상자의 눈꺼풀이 있는 눈이 있으나 위쪽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은 뒤쪽에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고막이 있습니다. 입은 크게 열면 위턱에 가장자리 작은 턱니가 나란히 있으나 두꺼비는 턱니가 없습니다. 두꺼비는 이빨이 없다고 했죠. 이 이빨은 먹이를 심는 데 쓰지 않고 먹이를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개구리는 먹이를 삼킬 때 앙구를 사용합니다. 앙구의 뒤쪽에는 뼈가 없어서 먹이가 입에 들어갈 때 눈꺼풀을 강하게 다듬어서 앙구를 입 쪽으로 당기게 되어 먹이를 식도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개구리 혀는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입 안쪽에 혀의 뿌리가 있고 먹이를 발견하면 혀를 채찍질로 흔들어서 혀 끝에 먹이가 들어붙도록 하여 입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혀를 밖으로 뻗었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의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앞다리, 뒷다리는 각각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앞다리에는 5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제1발가락 잡고 혀에 숨겨져 있어 보통 4개로 보입니다. 뒷다리는 5개의 발가락이 나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의 발달이 현저해지면 수컷의 앞다리의 제2지 내측에 색소가 풍부한 지부선이 비워지는데 이것을 섹슈얼 패드라고 합니다. 특히 그 무당개구리, 두꺼비 이런 데 잘 나타납니다. 소화관은 식도 위, 십이장, 회장, 대장, 직장을 나눴으면 올챙이 시대에 비하면 장의 비율이 짧아진다. 호흡기는 아가미, 폐, 피부로 호흡하며 폐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심방 1심실이고 대뇌, 중뇌로 발달되어 있다. 개구리는 피부가 더러워지거나 상처를 입으면 탈피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개구리가 그냥 피부를 벗겨냅니다. 표면의 피부를 벗어버리고 그 피부를 먹습니다. 개구리의 암수는 서로 달라서 수컷은 신장 앞부분에 일상의 정수가 있고 정수에서 출정관이 나와 신장으로 들어가 순노관에 모여서 총 배설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컷에는 난수가 있으며 발달한 것은 체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란된 알은 몸체 좌우에 보호되어 있는 긴 소나관을 통해 여기에 분비되는 한천상의 물질에 덮여 산란하여 체외에서 수정됩니다. 개구리 해부학적 특징, 개구리 발생 과정입니다. 개구리는 알이 덩어리처럼 이렇게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알은 투명한 우무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커지면은 거기서 안에서 올챙이가 꼼지락꼼지락해서 그 알을 찢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챙이는 부화된 한 15일쯤 되면 뒷다리가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화하고 25일쯤 되면 앞다리가 나오고 그 55일쯤 되면 꼬리가 점점 작아져서 이제 완성된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의 암수 생식기. 이 암컷은 수컷보다 약간 크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덩치가 더 크고 수컷은 조금 암컷보다 덩치가 약간 작습니다. 이건 참개구리인데요. 참개구리가 이제 동면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 알을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이렇게 신장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 간 밑에 바로 이렇게 정소가 두 개, 노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닭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소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쇄절해서 배양액에 흔들면은 정자가 올올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한번 이 해부를 해봐서 이 정소를 쇄절해서 정자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개구리의 체외 수정. 개구리는 이렇게 어, 암컷이 좀 크고 수컷이 작은데요. 암컷이 이렇게 손을 거머쥐어서 복부를 조으면은 예, 암컷이 산란하게 되는데, 산란하게 되면은 이때 사정을 해서 알 지구에 사정해서 수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 개구리는 체외 수정, 물고기처럼 체외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는 수명은 한 6년, 15년 정도 되는데요. 개구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구리는 약 4년 정도가 돼야 첫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산란. 그러니까 개구리가 4년 동안 살아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다. 환경 온도에 대해서 체온이 변합니다. 우리가 체온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항온 동물, 이제 포유류처럼 늘 36, 7도, 7도, 8도를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 그다음 개구리처럼 변온 동물. 그 다음에 냉혈 동물, 뱀 이런 것들이 냉혈 동물. 그 다음에 개구리 염적 개수는 EN이 26개다. EN이 26개다. 그 다음에 심박동수는 분당 37에서 60회. 그리고 주로 개구리는 야행성이다. 개구리 그 내하수체 호르몬의 작용으로 배경색이 변해서 피부가 변해집니다. 배설은 성체는 요소 형태로 배설한다. 유생세계는 똥을 누지만은 성체가 되면 요소 형태로 배설한다. 그 다음에 개구리의 먹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양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개구리는 움직이는 것을 먹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성체는 육식성이면 대부분 일주일에 2, 3회 급여가 요구된다. 귀뚜라미와 실지렁이를 혼합하여 급여하면 좋다. 저는 그래서 개구리는 이렇게 먹이를 줄 때 간을 핀셋으로 움직여서 해주면 탁 낚아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는 개구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좋다. 초파리. 개발되어 날지 못하는 날개 흔적 날감에 있는 초파리가 있는데요.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어린 개구리들한테 좋다. 초파리는 날 수 있는 초파리 또한 초소형 개구리나 유생에 먹이는 농도로 초파리가 써집니다. 여름철 가을 껍질 등을 이용해 직접 장치에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를 모아두는 아주 조그마한 이 초파리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린 시기의 개구리한테 이용하는 초파리는. 그 다음에 미럼,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인데요. 보관도 편하고 먹이방 좋지만 영양 흡수율 중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비만해도 되기 쉽다. 성충이 되면 또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소화에 좀 어렵다. 슈퍼 미럼, 훨씬 큰 사이즈의 미럼보다 지방 비율이 비교적 높고 영양소가 풍부하다.
너무 큰 것은 소화불량이나 인펙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며느리.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부드러워 나쁘지 않은 먹이다. 생소한 부분은 국내에서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지며느리. 그 다음에 바퀴벌레. 바퀴벌레라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이건 높고 특정 종의 경우 크기도 상당해 성체를 위한 주식으로 최적의 먹이로 지금 각광받고 있다. 바퀴벌레도. 좋다. 그다음에 핑키,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핑키라고 하는 거는 새끼 마우스를 얼려놓은 거. 조그마한 마우스는 기울여 잡아먹을 수도 있다. 칼슘 보충, 그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칼슘 보충하기 위해서는 분말 칼슘제나 미네랄, 비타민 보충제를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구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달걀 껍질이나 삶은 막을 벗겨 살균 건조한 뒤 곱게 빻아서 일정 부분 칼슘제를 대신할 수 있다. 개구리 머리 크기 정도가 기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이 크기는 너무 큰 먹이는 장막힘이나 소화불량,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 먹이의 양과 빈도, 조금씩 매일 주는 방법과 능성에 띄엄띄엄 급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유생기에는 비교적 급여를 빈도를 높이지만 성체에 가까운 빈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너무 자주 주거나 적게 주면 개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먹이의 양은 배가 약간 불어오르는 정도가 좋다. 배설물을 하기 제한을 방법도 좋다. 녹는 걸 봐가지고 배설되어진 양을 봐가지고 사료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개구리는 이 인공사료로도 급여할 수 있는데 인공사료로 급여할 때는 인공사료가 이렇게 이 부위에서 퉁퉁퉁퉁 튀도록 하면은 탁탁 낚아채는 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먹이의 맛을 알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의 먹이 습성을 길들여야 된다. 사료를 길들이면은 퉁글퉁글 살을 통통통통 튀도록 만들어서 개구리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먹이인 줄 알고 탁탁 낚아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맛을 알면 이제 그냥도 먹을 수 있다. 핀셋 등으로 이제 살아있는 또는 죽은 먹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살아있는 거는 개체 주변에 벌레를 놓아두면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잡아먹습니다. 인공 먹이와 움직이는 적은 벌레의 경우 먹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핀셋을 조금 움직여서 먹이 보도록 하는 건 유도하면 좋다. 금속 핀셋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끝점 이렇게 라운딩 해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올챙이의 먹이. 올챙이는 잡식성이므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식물체의 유기체는 막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어 먹이와 데친 시금치, 가랑어 가다랑어 포도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입이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는 종류의 것이 좋다. 이 올챙이는 입이 앞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턱 밑에.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게 좋다. 어린 개구리 먹이는 올챙이에서 변태지 얼마 되지 않는 개구리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나 지며느리, 핀헤드 정도인데 인공사료의 경우에는 작게 뭉쳐 생먹이나 개체의 입 끝에 붙여집니다. 변태 후 1, 2개월 정도에 먹이 정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먹이를 또한 변태 직전에 먹이를 먹지 않고 변태 후에도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올챙이가 개구리로 이렇게 변한 이후에 많은 개구리들이 굶어 죽거나 두 번째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개구리를 키우는데 어떤 그 수조나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개구리가 올챙이 개구리 같은 것들이 이걸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개구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굶어
그래서 개구리 수조에는 이 묻이 있는데, 올챙이를 키우는 묻이 있는데, 올챙이 묻이 있어도 개구리가 되어,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어서 묻으로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가는 건 장벽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가 없으면은 그냥 굶어 죽습니다. 이게 가장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하는 그 시기 이후에 일주일 또는 한 달 가까이 먹이 활동을 먹이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개구리를 많이 살려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를 많이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 개구리 사용 관리. 개구리를 이제 올챙이 때부터 이렇게 개구리 알, 올챙이, 이렇게 올구리, 이제 개구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 자, 개구리는 뿌리는 입 안쪽에 있지만, 이 혀가 입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가장자리. 사람은 혀가 안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지만은, 개구리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우리 먹이 잡기. 이렇게 먹이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먹이 가장자리 잡고 움직이면 탁 낚아친다. 그 다음 개구리 사양관리, 이렇게 애완개구리들, 이렇게, 프로스트 개구리, 숲개구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인데, 평면, 부단개구리. 그 다음에 도롱뇽은, 분류학적으로 도롱뇽은 5종류 나뉘어 있습니다. 도롱뇽, 제주도롱뇽, 호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이끼도롱뇽이 있다. 이끼도롱뇽은 허파 없이 땅에 사는 도롱뇽으로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도롱뇽은 공룡이 살던 때에 출현해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온 화석 같은 동물이다. 영혼이나 무적 영혼과는 다르게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개구리와 다르게 다 자란 뒤에도 꼬리를 갖고 있다. 개구리가 꼬리가 없기 때문에 무미족인데요. 도롱뇽 유미족이에요. 유미족. 도롱뇽은 종에 따라 물속에서만 사는 파루파가 있고 땅에서만 각각 살거나 또는 양쪽으로 오면서 살기도 한다. 도롱뇽은 신체 재생 능력이 뛰어나 개구리보다도 상처 치료제, 발생공학 분야에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약회사 또는 동물약국에 이렇게 사장인데요. 이 친구 이야기에 의하면은 도롱뇽으로 이렇게 상처 보호제 치료하는 그런 걸 연구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롱뇽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이렇게 도롱뇽은 이렇게 꼬리를 자르면 자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도 이렇게 도롱뇽 새끼가 이제 유생해서 크려면 꼬리를 한두 번 잘라봤는데 꼬리가 재생되지 않고 거의 꼬리 자르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은 환경적인 그런 것들 제공해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파루파, 멕시코에서 서식하는데요. 우파루파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와 장기를 교환해도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루파는 우파루파의 어떤 조직, 간 또는 그 간세포 또는 발가락 세포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배양해 가지고 사람의 화상 입은 발에 도포해서 재생되도록 하거나 이런 연구가 할 만하다. 그래서 우파루는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다고 거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아주 연구하기 좋겠죠. 요즘 인공장기에 우파루파의 그 어떤 특정 부분의 그 세포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평소에 물속에 자라기 때문에 유생태가 아닙니다. 깃털 모양의 겉아가미, 그런 물속에서 보관다. 이 올챙이 유생 때 이 머리 뒤에 이렇게 겉아가미가 있어요. 겉아가미 그걸로 물속에 호흡하는데요. 어, 대부분 도롱뇽은 유생 때만 겉아감이 있고 이제 딱 크면 도롱뇽의 다리가
나오는데요. 도롱뇽은 앞다리가 먼저 나오고 뒷다리가 뒤에 나옵니다. 겨울하고 다르죠. 도롱뇽은 민달팽이나 지렁이, 애벌레 및 미름 같은 부드러운 먹이를 주로 먹습니다. 부드러운 먹이. 도롱뇽은 천적이 나타나는 꼬리나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는데 떨어진 꼬리나 다리는 다시 재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롱뇽은 일본 또는 중국 장수 도롱뇽으로 몸무게가 1.8m에서 몸무게가 65kg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은 약 60년 이상인데 맛이 좋다고 소문난 탓에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롱뇽 발가락은 앞발가락이 4개, 뒷발가락이 5개 있다. 개구리와 같이 물갈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롱뇽은 굉장히 물속에서 빨리 헤엄쳤다. 도롱뇽종에 따라 물과 땅에서만 살거나 혹은 양쪽으로 오며 살기도 합니다. 생김새나 개구리처럼 몸집이 작은 편이지만 꼬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도롱뇽 이렇게 앞발가락은 4개, 뒷발가락은 5개. 그 다음에 있다. 꼬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여기에 피부 호흡도 하고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자, 도롱뇽의 발생 과정은 도롱뇽은 그 알집 안에 알들이 이렇게 5개 내지 10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개에서 20개, 10개에서 20개 정도 들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게 그 알집이 굉장히 이렇게 천적으로 보호하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롱뇽이 알 하나하나가 보호되면 도롱뇽 유생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 일주일 되면 이제 또 이제 그걸 그 알집을 뚫고 나옵니다. 알집을 어디 얇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나오게 됩니다. 부화되어지고 되어진. 그래서 도롱뇽의 유생하고 올챙이가 거의 같이 사는 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상개구리류는 깨끗하고 그다음 계곡산 개구리도 깨끗한 물에 이렇게 알을 넣는데요. 그다음에 그 약간 소류지 물이 고였다는 데가 이런 데서 사는데요. 그런데 알을 낳습니다. 주로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흘러나가는 이런 데에 도롱뇽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다. 그 다음에 유시는 앞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다리가 먼저 나오고 뒤로 나오고 이게 겉아가미. 앞자리는 겉 안으로 없어지고 입으로 폐를 통해서 호흡하게 된다. 도롱뇽의 먹이는 개구리 먹이가 비슷하다. 단지 애벌레, 지렁이, 민달팽이 등 작고 부드러운 먹이를 잘 먹는다. 먹이는 냉동 장고 훈련이나 건조 새우, 건조 물벼룩을 주는 게 좋다. 이것도 유생에서 성체가 되는 그 과정에 먹이를 잘 해서 생존율을 높여야 되는데 역시 동양 개구리처럼 이 굶어 죽거나 유생에서 이제 성체로 되지 굶어 죽거나 물이 빠져 죽거나 오랫동안 물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관리해야 된다. 도롱뇽의 포획 이끼 도롱뇽은 꼬리가 엄청 길죠. 뱀처럼 이끼 도롱뇽이다. 그 다음에 일본 또는 중국, 일본 장수 도롱뇽이라고 하고 중국 장수 도롱뇽인데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굉장히 흐르는데 그런데 계곡에 이렇게 흐르는데 장수 도롱뇽들이 발견되어지고 잡혀서 지금 거의 멸종 상태에 있다고. 도롱뇽은 유생과 성체 모두 육식성이다. 완전한 성체가 되면 개구리 같은 방법을 훈련할 인공사료로도 사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롱뇽 물과 땅이 오가는 반수생종이기 때문에 수조 안에 물과 땅이 모두 같이 있다. 묻이 같이 있어야 된다. 도롱뇽의 사용을 도롱뇽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이렇게 묻
이거는 물, 이렇게. 바닥재, 되지만 유해물질 박테리아 사는 것이 뚜껑, 드롱용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약간 틈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틈을 벌려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꽉꽉 닫혀져 있는 꼭, 뚜껑 살아나는 것을 막기 꼭 필요하다. 뚜껑 없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드롱용이 그냥, 할 것 같지만, 드롱용도 탈출하려고 온갖 그걸 다 씁니다. 근데 도롱뇽도 이렇게 이 수직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뭐 멀리는 못 가지만은 잠깐 이렇게 우리 저 도마뱀 흙판이 있는 도마뱀처럼 이렇게 땅이나 천장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도롱뇽 수직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롱뇽 키우려면은 이런 수저, 그다음에 이제 나무 가지들 이렇게 나무에 올라와서 이렇게 쉬거나 몸을 말리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도롱뇽도 여러분들이 잘 키워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롱뇽이 이렇게 미럼, 그 다음에 이런 바닥에 이렇게 건조한 습기가 있는 이런 건조한 이끼류가 어느 한 켠에 있으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미럼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사육 용기 안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하면 이끼 밑에 들어가서 몸을 축축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져서 먹이 사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육 용기도 종종 안에 넣어서 필요하면 먹이를 주면 좋다. 도롱뇽 기르기 키트를 오늘 한번 제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롱뇽 산란 장면, 이렇게 살림치기는 제작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가 동영상이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양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수님이 양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애찬 교수님이 글인데요. 그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유튜브에 올려놔서 이렇게 일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서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은 동물원 이런 데에 질의를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